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배웠던 분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번에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 그때도 뵀었던 분들이 꽤 저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착각 아니죠? 몇 분 제가 보입니다. 저기 계셨었고, 네, 제가 또 계셨던 것 같고, 네. 제가 손 애매하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기억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지금 라이브도 한 20분 와 계세요. 그래서 이따 라이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같이 이따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제목 어떤가요? 네, 솔깃하죠. 제가 저번에 왔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안 겹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걸 워낙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또 들으면 중요한 얘기인가 보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배웠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때려치다는 표현이 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나와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나름 한국의 수학 교육을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진짜로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목이 나갈 때 아마 중3 때부터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는 사실은요, 고등학교 때만 잘하면 됐어요. 사실 탱자탱자 놀다가 고3 때 수능 한 번 잘 보면 진짜 대학 잘 가던 시대였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좀 미안하지만 애들한테 한참 사춘기지만 중3 때부터 좀 끌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 아무래도 있는 건 좀 사실이라서 중3 때부터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기소개 시간인데, 예.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했고 도쿄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땄고 저는 이제 재료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수학 전공은 아니에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이제 수석연구원 일을 했고요. 저번에 배웠을 때 10월이었는데 그때도 대표이사 표창 4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4회. 그때까지는 3회였을 것 같은데 지금 4회. 그리고 이제 나왔고 뭐 상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뭐 막 책도 쓰고 막 강연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이제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근데 그렇진 않고요.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자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냥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과학창의재단 운영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딘지 아세요? 그 이스트 대학들 있잖아요. 카이스트,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런 학교들의 운영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영재학교들,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영재교육에 관여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제가 뭐 월급 받고 일한 건 아니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이제 불러주시면 같이 토론회도 가고 또 이제 어떤 회의 있을 때 이제 좀 저의 의견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가끔 이제 제 의견도 드리고 하는 정도인데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재교 선생님들 많이 만나 뵙고 아이들도 많이 만나보고 하는 되게 훌륭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배웠을 때 이제 블로그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블로그 사실 손을 잘 못 대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저번에 배웠을 때 얼마냐면 한 2.1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은 성원에 힘입어 죄송합니다. 3.9만으로 올라갔습니다. 3.9만. 다음 달에 4만 돌파를 앞두고 있고 요거는 아마 지금 한 5,900? 저 스레드 이제 약간 글 쓰는 옛날 트위터나 지금 X 같은 이제 그런 플랫폼인데 한 5,900명 정도 지금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사 다닐 때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어떡하지? 강연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잡아서 다니는 게 저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약간 취미가 직업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요즘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책을 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책을 쓰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책을 내가지고 제목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로 사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이 제목으로 가야 된다. 저는 사실 뭐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 만들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출판사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 쓰레기에다가 한번 투표 올려봐라. 그래서 올려봤어요. 압도적으로 이게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이게 궁금하시구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궁금해 하시냐면 본인이 서울대 나오신 분들도 궁금해요. 그리고 남편이 서울대 나온 사람도 궁금해요. 그래서 제 스레드 댓글 보면은 아니 남편이 서울대 공대 나왔는데 왜 이런 책을 사보냐. 남편은 몰라. 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뭘 궁금해 하시는 걸까? 저도 이걸 쓰면서 또 쓰고 이렇게 여러 군데 저자 강연에 다니고 강연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걸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도 아마 이런 거 궁금하신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잘하신 분들조차도 그래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달랐지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요 PPT 보시면 만약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여기 딱 모여 있어요. 뭐 엄마들 포함해서 제가 아빠니까 아빠라고 쓴 거고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여기 쫙 모여 있어요. 그럼 이 PPT를 딱 보고 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요 PPT, 요 PPT를 딱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 얼굴을 떨어지게 보진 않을 거고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제가 1월 1일 날 제 스레드 한번 올려서 보시면은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 스레드는 다 이렇게 막 1월 1일 막 12월 30일 딱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25는 45의 제곱이다. 9의 배수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마지막 어떤 수의 제곱으로 제곱이 연도다. 막 이런 거. 이런 얘기 엄청 해요. 그 다음에 뭐대 며칠은 뭐의 무슨 배수고 무슨 수가 있으며 뭐 어떤 수학자가 뭐 이런 걸 잔뜩 얘기해요. 이해가 가나요? 이걸 보고 이 45의 제곱 생각하신 분 여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니 어떤 애들은 이걸 보고 45의 제곱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디딤돌을 5바퀴 돌린다고 해가지고, 네? 저 되게 깨봉 수학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그 깨봉 수학 뭐 100바퀴 돌리고, 아무리 좋은 교재를 돌리고, 연산 연습을 아무리 시켜도, 애가 이런 걸 보고, 45의 제곱이네. 엄마, 2025는 45의 제곱이야 하는 애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일로 와, 자 문제집 몇 페이지까지 해왔어? 이걸로 안 된다.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좀 책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책을 내고 나서 가장 좋은 칭찬이 뭐냐면 되게 쉽다. 요 얘기인 것 같아요. 나도 따라할 수 있다. 저희 편집자분께서 저한테 난 예체능이다. 내가 이해 못하면 이 책은 못 나간다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 지금 책장 사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고 부모님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가르치면 뭐냐 이거죠. 애가 잘 배워야지. 어떤 애들은 개떡같이 가르쳐도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배워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도 배워요. 아 나라면 이렇게 가르칠 텐데 이러면서 애들이 혼나는 걸 보면서도 배워요. 아 저럼 혼나는구나. 근데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하냐 이거죠. 제가 딱 가르치자 막 되게 문제 풀어주잖아요. 애들 막 이렇게 내가 뭐라 그랬어? 에? 이런 게 엄청 이런 거예요. 자 풀어봐. 에?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가 지금 우리 수학 교육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 배우는 사람을 만들어주자. 전 이게 뭐 누구나 생각은 하잖아요. 뭐 누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국 교육을 1%만 바꿔보자. 저도 이제 뭐 사교육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국 교육은 정말 바뀌어야 된다. 예. 이거를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사교육에 계신 분들조차도 생각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불러주셨겠죠. 제가 요거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예전에 한번 보신 적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자, 손 들어볼게요. 수학은, 자, 이거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은 yes, no로. 자, 수학은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필요하다. 아, 제가 또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난 필요하다 생각한다. 진짜. 1번. 솔직히 대학 가면 땡이지 뭘 그렇게. 2번. 야, 대학 가면 땡이지.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2번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2번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수학을 진짜 1번으로 정말로 이게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정말로 대학 입시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처음 보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 안 했죠? 네, 제가 다 꼼꼼하게 보고 왔는데. 자, 제가 만든 데이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IQ가 이렇게 있어요. 120, 135, 105, 197, 110, 106 있고 얘네들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IQ와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딱 표를 찍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있다. 있는 것 같다. 요 그래프를 보면 평소에 말고 요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IQ와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다. 있는 것 같다. 네. 혹시 왜 있다고 드세요? 이러면 다시는 안 드는데 손 이제. 네. 왜 드세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네.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관계 없다. 관계 없다. 네. 왜 관계 없다고 생각 드시나요? 비슷한. 여기 가다가 하나 빠지니까 그죠? 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밤새 싸웁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새 싸워요. 사장님이 야 관계없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봤는데요. 하면서 막 밤새 싸울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는 서울대 공대 아빠가 만약에 이 현장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밤새 싸워야 되는데죠.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거 아니야? 상관있지. 밤새 싸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 만약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납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거죠. 이제 검색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바뀌어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이거를 알고 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제 상관계수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씩 복잡해 보이죠? 엑셀에서 여기다가 쭉 한 다음에 함수 딱 써주고 쭉 긁으면 그냥 딱 나와요. 한 줄. 콜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관계수 나오는데 되게 상관관계가 높을 때는 1, 상관관계가 하나도 없을 때는 0, 상관관계가 완전 마이너스야.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성립한다면 IQ가 엄청 높으면 성적이 낮다라는 거겠죠. 근데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근데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자료에서 IQ와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는 0.617입니다. 다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 지표가 됐죠?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아까까지는 싸우고 말았어요. 아, 그 이상해.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했는데 이제 이 자료에서 IQ와 성적 사이의 상관관계는요 0.617이에요. 딱 말하잖아요. 그럼 이걸 들은 상사가 뭐라 그럴까요? 재밌다 야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한번 알아봐봐. 그럼 어떻게 하죠? 알아봐. 미국은 0.7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 미국은 IQ 좋은 애들이 더 성적 받기 유리한 구조구나. 오 그래? 야 일본 어떠냐? 일본은 0.5더라고요. 아 그러면 일본은 IQ와 상관없이 노력한 아이들이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교육을 하는구나. 야 그러면 여자랑 남자 한번 비교해봐. 여자아이들이 더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아 그럼 여자아이들이 IQ가 더 중요하고 남자애들은 IQ 말고 뭔가 더 있네. 야 80년대랑 지금 비교해봐. 야 도서지방 비교해봐. 어때? 이렇게 하면 달라지는 거죠. 야 학군지하고 학군지 아닌데 비교해봐.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막 싸우고 야 하던 게 이제는 객관적 지표가 되고 이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확장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여기도 쓸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반대예요. 제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력을 가르치는 유일한 과목이에요. 물론 다른 과목도 하면 길러지는데 아예 대놓고 나는 그냥 의사결정하고 문제 해결력을 아예 가르칠 거야 라고 하는 과목이 뭐다? 수학이다. 예.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풀이 이렇게 말고 진짜 수학의 본질에 가깝게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 본질인 거죠. 본질. 네. 좀 방송 상태 잘 나가고 있나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죄송해요. 네. 잘 안 되나 보다. 되나?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이게 방송이 너무 잘 나가면 와주신 분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죠? 네. 가끔 좀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표이사 표창을 어떻게 4번이나 받았을까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표이사 표창을 4번이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왔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건물이 이 호원초등학교 같은 건물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대표이사 표창을 받기 전에 자 이런 호원초등학교 같은 건물에서 일을 했는데 한 2,000명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크니까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건물에서 이걸 딱 들어가지고 이제 너무 크니까 제가 이거 뭔가 짐으로 옮길 일 있으면 너무 낭비잖아요. 제가 이걸 딱 들어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어요 하니 너무 낭비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예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예 저희 그냥 위탁을 딱 시켜가지고 이걸 딱 들어가지고 어디다 옮겨주세요 하면 딱 옮겨줘요. 그런데 유독 우리 건물에 그 아저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건물에 안 들어오고 호원초등학교 정문까지만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막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보안도 해야 돼. 막 보안해가지고 게이트 통과해가지고 막 들고 내려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이
아, 네, 감사합니다. 받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딱 집 자리에 놔준단 말이에요. 집 앞에 자리에 딱 놔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 건물에 안 들어와요.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면 연구소라서 보안이 뭐 중요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 건물은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할게요? 네,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예. 들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출입 권한이 없습니다. 출입 권한이 없어요? 왜 없죠? 내가 가서 물어봐서 출입 권한 주는 사람한테 왜 출입 권한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할게요? 네? 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도 신청을 안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청을 했죠. 제가 신청하면 돼요. 신청하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청을 했죠. 신청했더니 다음 날부터 들어왔어요. 다음 날부터 들어왔고 2,000명의 멤버스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멤버스를 막 해가지고 막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됐다? 그냥 딱 옮겨주면 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딱 끝나니까 이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제 그 사람이 들어오니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된 걸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임원감이다. 진짜 임원감이다. 갑자기 저보고 임원감이래. 제가 지금 제가 재료공학 박사인데 제가 철강공학을 전공했어요. 철강공학을 전공했는데 삼성전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쇳물을 녹이진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한테 대표이사 표창 뭐 이런 걸 떠나서 임원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언제부터? 제가 막 갑자기 무슨 뭐 슈퍼 울트라 막 이런 거 한 게 아니고 뭐부터?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거를 딱 해결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임원감이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약간 임원 교육에 준하는 뭐 그룹장 교육도 받고 이러다 나왔는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해결하던 것들도 사실 보면 다 비슷해요. 한 300명 정도가 모인 그룹에서 자꾸 뭐가 죽어 샘플이. 이건 정전기 때문이다. 정전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다들 막 정전기 하려 막 설비 고치고 막 여기 환경 고치고 막 정전기 막 전문가 불러다가 막 하고 막 200명 300명이 난리 치는데 제가 정전기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도 뭐 이런 일 제가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거기가 뭔가 막 뭐 액체 질소를 뿌려. 그래서 제가 액체 질소가 어떻게 정전기를. 그래서 사람들이 정전기래. 그럴 수 있대요. 제가 걔를 이산화탄소를 막 뿌리고 있었어요. 차갑게. 그래서 제가 차가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액체 질소라고 영하 190 몇 도짜리에다가 푹 담궜어요.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거 차가워서 그런 거네. 문제 해결. 근데 200명이 다 정전기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전기 맞나? 이런 질문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냥 네, 대표이사 표창을 4번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수학 잘하는 사람이 왜 전 과목을 잘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보세요. 엄마, 나 왜 국어를 못할까? 엄마, 나 국어 잘하려면 어떻게 되지? 엄마, 나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 안 하더라도 나 왜 자꾸 이 문제 틀리지? 자꾸 이 문제 틀리지? 나 자꾸 이 문제 틀리는 게 좀 짜증나는데 엄마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애가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네, 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전 과목을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꾸 주소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다행이시죠? 오셔가지고. 네. 자꾸 지금 됐나요? 다시 연결됐나요? 네. 자, 무슨 차이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제가 막 무슨 박사 때 배운 막 엄청난 지식과 박사 때 배웠던 무슨 그런 무슨 학위가 저를 막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거죠? 왜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전기 맞아요? 확실해요? 결국 이런 차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과목이 뭐다? 결국 수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르치면 노력이 몇 배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네. 그래서 수학이 중3 때부터 점점 쉬워진 애들이 있고요. 중3 때 가면 점점 어려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수학의 본질에 가깝게 공부하는 애들은 수학이 점점 쉬워져요. 근데 수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유형과 노력으로 유형과 암기로 파악하는 딱 이렇게 돌파해온 애들이 어디서부터 난리가 난다? 중3 때부터 미안하지만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어떤 친구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울면서 찾아왔는데 엄마가 울죠, 보통. 엄마가 우는데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도 하고 걱정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100점이 안 나와서 찜찜하긴 한데
어쨌든 90점, 95점 나오고 A 항상 나오니까 괜찮겠지 하고 중학교 잘했으니까 외고도 갔어요. 이 근처에 있는 외고 갔습니다. 근데 저 집은 분당인데, 근데 고등학교 딱 가가지고 외고 가서 성적을 봤는데 8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8등급이. 예, 8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어려워서 그런 거냐, 모의고사도 7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 너무 속상하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엄마 아빠는 또 그걸 보고 네가 노력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럼 자기 속상하잖아요. 자기 나름 열심히 했는데. 예. 자기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데, 이제 집안 딱 가보면 그 집안 분위기 예상되시나요? 애는 막 이러고 있고, 엄마는 선생님 이러고, 아빠는 한심하다든지 쳐다보고 있고. 네가 야 그딴 식. 근데 뭐 이제 제가 아버님 욕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저는 수학의 본질에 가깝게 공부시켰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돌아가 보자, 다른 길도 있겠지라고 왔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공식 저번에 보여드렸죠? 네이버에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수학 공식 193개 카테고리 딱 있고, 써야 되는 거 막 250 몇 개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요것만 암기하면 된대요. 요것만 암기하면 된대. 200 몇 개인데 요것만 암기하면 된대. 마치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옛날에 이것만 외우면 뭐 영어 회화 끝납니다, 이런 책 있잖아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그게 끝나나요? 안 끝나요. 근데 200개, 250개만 암기하면 된대. 암기만 하면 됩니까? 딱 보면 생각해서 딱 꺼내 써야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몇 개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냐? 저번에 똑같은 장표 보여드렸어요. 10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개도. 예? 정말요? 근데 10개도 안 외우는 애하고 5개 외우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애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니 안 외우고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안 외우면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에서 예를 좀 바꿨는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뭐예요? 평행, 사변형. 얘 뭐죠? 마름모. 얘 사다리꼴.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직사각형은 쉽잖아요. 네, 직사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얘는요? 기억나세요?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마름모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뭔가 한 다음에 아무튼 2로 나눠줘야 돼. 맞죠? 네.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에다가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돼요. 네. 자, 퀴즈 낼게요. 자, 이렇게. 얘는 가로, 세로 한 다음에 나누기 2. 네. 자, 아래 사각형 넓이. 이거 얼마일까요? 20. 네. 얼마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20 아니다. 네.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열강을 한 다음에 일부러 이런 걸 내요. 얼마야? 애들이 20! 막 그래요. 아니,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잖아. 높이 어딨어? 높이 없죠? 높이 없어요. 근데 높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그냥 딱 보고 직관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 20. 이게 공식으로 외워서 나오는 일인 거예요. 네, 20? 아니다. 왜? 높이가 이거 답은 뭐야? 못 구해, 아직. 선생님, 높이가 없는데요? 이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물어볼 때 1번이야, 2번이야, 답은 3번이다. 이런 거. 1번이야, 2번이야 했는데 답은 몰라요, 없어요. 막 이런 걸 항상 많이 냅니다. 네, 막 찍어 맞추니까. 두 번째. 요게 마름모의 넓이.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넓이 얼마예요? 마름모. 여기 594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마름모니까. 네, 애들한테 이거 주잖아요. 야, 마름모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2로 나눠. 네, 2로 나눠요. 10. 왜? 마름모는 2로 나눠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얼마예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애들 왜 그렇게 죽어도 그냥 2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알려줄 때 분명히, 야, 마름모는 가로랑 세로 해가지고 5, 4, 20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구한 건 이거잖아. 그걸 반으로 나누니까 10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애들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마름모는 2로 나눈다. 네. 제가 애들한테, 야, 마름모의 높이는, 마름모의 넓이는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애들이 나누기 2 이래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아니고,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통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왜? 애들 머릿속에는 마름모 나누기 2가 튀어나와야 돼. 근데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걔네들은 앞에 있는 거 다 까먹었어. 뭐만 기억했어요?
나누기 2. 마름모는 나누기 2. 근데 실제 우리가 가르쳐요. 야, 잘 들어. 못 알아듣잖아. 야, 잘 들어. 잘 들어. 네? 야, 얘 집중 잘 안 하잖아. 딱, 집중했다 싶으면 잘 들어. 마름모는 나누기 2.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네. 제 말 틀린가요? 어떠세요?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는 잘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자,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자, 제가 애들한테 하나, 둘, 셋 하면 하게 하는데 얼마죠? 아시는 분? 애들 뭐라고 할까요? 일단 20이라고 하나 있고 20이라고 하나 있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아랫변 윗변 더해가지고 10 한 다음에 4 곱해서 나누기 2에서 20이라고 하나 있죠. 답은 뭐예요? 또? 못 구해요.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배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긴 건. 우리는 사다리꼴하고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만 가르쳤지 이렇게 생긴 건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갑자기 딱 보면 막 뭔가 공식을 껴맞추려고 그래. 하여튼 내가 배운 것 중에 하나 껴넣어야 돼. 그럼 사다리꼴을 껴넣을까? 평행사변형에 껴넣을까? 왜? 그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제가 배운 걸로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상이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안 가르치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이거 못 구한다. 답은 못 구한다예요. 애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이거는. 왜? 선생님이 문제를 줬으면 분명히 공식 하나 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 껴 맞춰야 되는 건데 어떤 공식에 껴 맞춰야 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일단 껴 넣어봐. 그리고 눈치를 딱 봐. 나누기 하다가 내가 하면은 뭐 3? 막 이러고 그냥 막 날려. 제가 그럼 엄청 혼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수학은 그렇게 때려 맞추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하는 우리가 근데 사실은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떻게 가르치죠? 저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니네가 지금부터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지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넓이 구하는 거는 직사각형밖에 안 배운다 이거예요. 제 말은 직사각형 하나밖에 안 배운다고. 니네들 졸업할 때까지 언제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밖에 안 배워요? 직사각형밖에 안 배워요.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끝. 다른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예? 모두 배웠는데요? 모두 배웠는데 삼각형 배우고 모두 배웠는데요? 평행사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건데 이걸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뭐가 되죠? 직사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야. 자, 마름모 어떻게 해야 돼? 마름모도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밑변 높이를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밑변 곱하기 높이가 아니라 가로대각선, 세로대각선을 주면 곱하면 뭐가 돼? 이 직사각형이 되잖아. 그럼 반을 나눠줘야지 마름모가 되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사다리꼴은 어떻게 해야 돼? 사다리꼴. 너네 사다리꼴 배우는 거 안 배웠잖아. 구하는 방법 많아요. 요렇게 쪼개서 구해도 되고요. 요렇게 쪼개서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뭐죠? 사다리꼴 하나 더 엎어서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아랫변, 윗변이지? 그럼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면 이거 평행사변형 됐네. 구하면 끝이야? 아니요. 왜요? 두 개니까요. 반으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이 공식을 아예 안 알려줘요. 뭐라고 알려줘요? 너네들이 배운 건 뭐밖에 없어? 직사각형밖에 없어. 그거 갖다가 구하는 거야. 직사각형밖에 없어. 심지어 아시죠? 요즘에 어머니도 공부 많이 하셔서 다 아시는데 원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원도 아르키메데스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직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로 밑변이 뭐가 되냐면 파이 r이 되고 여기가 r이 돼서 하면 파이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테크니컬리 우리가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리고 애들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심지어 뭐밖에 안 한다? 밑변 곱하기 높이밖에 안 한다. 근데 어머니들 보면 속 터지는 게 이거예요. 아니 근데 직사각형 넓이가 다다. 애들이 이걸 깨닫는 아이들은 공식을 안 외웁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속 터지죠. 왜? 아랫변 더 윗변 딱 해가지고 높이 곱한 다음에 위로 딱 나눠서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고 하니까 엄마들 보면 야, 몇 번을 해야 되니까 공식을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선생님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외워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기가 막히게 잘 외워가지고 돌아가는 게 있죠. 근데 문제는 요거 있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아이들과 받아들이지 않은 아이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앉아있는 건지 진짜 뭐 구분구적 펴가지고 뭐 X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들한테 시키거든요. 오면 다 합니다. 그냥 다 해요. 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너 여태까지 넓이 배운 거 뭐밖에 없어? 직사각형밖에 없어. 그럼 직사각형은 쪼갰죠? 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뭐 필요해? 밑변화와 높이요. 밑변화 높이 구해봐. 이거 10개로 쪼갰으면 10분의 1이고요. 여기 그래프에 대해서 높이 구해요. 그럼 이거 다 구했네. 그럼 그때부터 배우는 게 시그마고 어쩌고인데 그 필요 없이 야 그럼 더 정교하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 직사각형을 더 잘게 쪼개요. 더 정교하게 구하려면 더 직사각형 더 잘게 쪼개요. 그럼 완벽하게 구하려면 무한개로 쪼개요. 그럼 내가 무한개로 어떻게 쪼개는지 알려줄게. 하면 애들이 뭘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 뭘 한다? 바로 이게 밑에 면적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를 바로 구해낸다는 거죠. 왜? 뭘 이해하면? 마름모의 뭐 공식을 외우고 평행사변의 공식을 외우고가 아니고 오히려 뭘 하면?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밖에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애들이 오히려 이런 걸 쉽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원뿔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원뿔의 넓이. 원뿔의 그 건넓이 어떻게 구해요?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결국 보면 다 직육면체 그냥 원기둥 다 이걸로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애랑 없는 애는 밑에 올라가면 완전히 달라져. 그럼 걔네들은요 이거 외워야 돼, 저거 외워야 돼, 저거 외워야 돼. 저기 뭐 자연상수의 정의 외워야 돼, 뭐 외워야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만 딱 기억하고 왔다.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직사각형의 넓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 애들이 오히려 이런 거를 똑같네. Nothing new. 새로운 게 없어. 직사각형의 넓이야. 옛날에 했던 거 활용하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수학이 훨씬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죠? 엄마들이 고등학교 수학 미리 안 하면 안 된대. 중학교 때 몇 바퀴 돌려요? 막 7바퀴씩 돌려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아까 8등급, 7등급 무너진 친구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열심히 안 한 건가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잘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배우고 있느냐?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 같죠? 보내고 싶죠, 우리 학원. 네. 솔직히 보내고 싶으시죠? 근데 왜 당신만 용가리 통뼈서 이렇게 알고 나머지 사람들 이렇게 모르는 건가? 왜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되잖아. 다 이게 누가 봐도 좋은 방법인데 뭐 저만 알까요? 다른 수학 선생님들은 모를까요? 저만 뭐 서울대 공대 아빠를 다 안 되면 그럼 서울대 공대 아빠들 수학학원 차려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안 하냐고요. 저희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안 가실까요?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저기 원장님들 그다음에 또 학교 선생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왜 그렇게 못 가르칠까요? 능력이 없어서? 네. 선생님들 입장이 뭘까요?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럼 다 똑같이 얘기해요. 누가 원하지 않는다?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럼 부모님들한테 와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제가요? 이러면서 부모님 뭐라 그래요? 아니 사교육 시장이 지금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애들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핑퐁이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앞에서 안 싸워요. 네, 저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서로. 이제 그러면 제가 그 얘기 듣고 한참 듣고 있으면 그게 어디로 불똥이 튀느냐? 정책을 만드시는 분한테 튀어요. 정책을 이렇게 만드니까 말이야. 지금 한국 교육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알지도 못한 놈들이 저기 윗대가리 앉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앉아서 교육 정책을 만드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교사였고 장학사였고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아니 한때는 한 번의 시험으로 애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너무 불쌍하다며 수능으로. 그래서 내신을 강화했던 이제는 또 애들 잡는다고 난리를 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뭐 얘기가 나오죠? 대학을 서열화가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서울대를 또 저기로 보내고 막 이런 해결이 안 되죠.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근데 저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압도적으로 학부모라고 생각해요. 네,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잖아요. 싹 바뀝니다. 학부모님들 가서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바뀌잖아요. 학원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는 듯이 싹 바뀔 수 있어요. 갑자기 진짜 놀라실걸요? 만약에 사회 분위기 어떤 계기로 싹 바뀌잖아요. 그럼 학원 선생님들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뺑뺑이 들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 모이신 분들 어떠십니까? 들으면 그럴듯하죠? 네. 자, 여기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중점이 뭐야? 넓이를 구하는 그 원리가 뭐야? 제가 부모님들 이게 억울하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나도 이렇게 가르쳤다. 나도 이렇게 가르쳤. 이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들 머릿속에 뭐밖에 없다? 애들 머릿속에 공식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아예 공식을 안 주고 문제를 풀게 만들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것만 외우고 앉아 있으니까. 왜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데 여기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죠? 과밀학교. 네, 저런 정보를 제가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이제 학원도 차리고 하는데 제가 여기 30명이 앉아 있어요. 제가 30명이 앉아 있는데 이걸 막 가르쳤어요. 애들이 막 여기 놀고 있고 저기 막 지금 막 떨어졌고 막 야 조용히 해, 저기 앉아 막 했는데 애들이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마지막에 넘어가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냥 넘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조용히 해. 야 이거 중요한 거야. 자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기억해. 마지막 이것만 기억해. 자 쉿 이것만 기억해. 어떻게 해? 자 마름모는 어떻게 한다? 가로 세로 곱하기 나누기 어떻게 해? 나누기 2. 그럼 애들이 뭐만 기억해요? 나누기 2만 딱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원래 안 가르치고 뭐 공식 유도 안 가르치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전 가르쳤는데요 라고 해서는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걸 몇 학년한테 가르치냐면 이게 초등학교 한 4학년에 나오는 건데 전 초등학교 3학년, 2학년들한테 이걸 줘요. 뭐만 알려주고 넓이만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행학습이 아니에요. 왜? 저는 넓이 가르치는 공식을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만 주고 다 해라.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좋아요. 그런데 제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죠. 그거는 당신이 수학을 잘 가르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못 가르치겠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수학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옛날에 우리 영어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영어 배울 때는 우리라고 할게요. 다 저랑 같은 세대 맞으시죠? 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초등학교 때 이거 막 좀 구몬이나 이런 거 아니면 윤 선생 같은 거 하다가 이제 한 5학년, 6학년 되면 이제 갑자기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1형식, 2형식,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걸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런 데 막 맞으면서 막 단어 안 외우면 막 때렸잖아요. 그때는 피아노 배울 때랑 영어 단어 배울 때 이거 진짜 많이 맞았는데 자로 때린 선생님이 있고. 네,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하는 게 입시에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야, 요즘에 입시에 유리하려고 애들 영어 안 시키다가 4학년이나 5학년 딱 되면 그때부터 애들 맞춰놓고 야, 성문 종합 영어 나 다음 달부터 너 이거 연습 문제 30개 풀어와. 알겠지? 1형식인데 이거 문자 결합해 2형식 바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죠? 제 옆에 영어 유치원이 있어요. 제 학원 옆에. 애들 표정 어떨까요? 학대? 엄청 즐거워요, 애들. 솔직히 애들 표정 엄청 밝아요. 물론 그 즐거운데 들여보내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사회 분위기가 과열된 거지. 그 영어 방법 자체는 맞잖아요. 얘네가 수능 잘 볼까요? 5학년 때부터 성문 종합 영어 열심히 하는 애들 수능 잘 볼까? 얘네들 잘 보잖아요. 이제 우리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영어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SR, 뭐 AR 점수 뭐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얘기 듣고 내가 안 했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다고 수능 잘 보는 거 아니니까.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그럼 제가 물어봐. 어머니 네이티브 스피커세요? 어머니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영어 책이라도 깔아주고 영상 틀어놓고 노출시키고 외국 나갔을 때 네가 한번 주문해봐 하고 하잖아요? 근데 유독 수학은 난 못해. 그거는 당신이나 하는 거지 난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영어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수학에 대한 편견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엄마 아빠가 이게 45의 제곱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45의 제곱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따 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쓴 건데 네, 뭐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보시면 좋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영문학자 아니죠. 그냥 프리토킹 정도 이렇게 가능하면 네. 그럼 수학은요? 수학도 여러분 다 코넬 아이비리그 보내가지고 수학 교육 교수 시키려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 그것도 필요 없어. 수학적 사고 그것도 필요 없어. 대학 가는데 무리만 없으면 사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수학적 사고가 가능 아니면 충분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서 강의 많이 하는데 여기서 빼놔가지고 갖고 왔어요. 자, 이거 렌줄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아직 살아계시던가? 한국에도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얼마 전까지 살아계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얼마 안 된 얘기.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분이 영재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영재의 3요소가 그냥 IQ가 아니고 평균 이상의 지능, 창의력, 과제 집중입니다. 평균 이상의 지능입니다. 초고도 지능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초고도 지능이 있어도 영재가 아닐 수 있어요. 왜? 각각이 상위 15%, 한 가지는 상위 2%여야지 우리가 영재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근데 볼게요. 이거 딱 보시면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능은 아닌 것 같고 창의력은 좀 길러주기 힘드니까 과제 집중력 좀 길러주자. 네. 근데 이 중에 제일 길러주기 힘든 게 과제 집중력이에요. 사실은. 영재로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재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뭐다? 영재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건 가능하다. 네. 무슨 얘기냐면 제 책을 저기 어떤 친구가 제 책을 이제 보고 과학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 이제 저랑 좀 평소에 교류가 있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제 책을 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 들고 왔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너네 한번 꼭 읽어봐라. 전 너무 영광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거기 있는 수학 얘기 읽어보라고 한 건 아닐 거고 그 선생님이 그 과학고 애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아까 했던 얘기들 직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까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알려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알려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다? 그 알려주지 않아. 질문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영재와 영재 아닌데 차이는 뭐다? 제가 질문해주면 다 해요. 야 넓이 구하는 거 뭐뭐 배웠니? 직사각형밖에 없는데요. 다 이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질문을 해주면 하는 거고 영재는 어떻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는데 지가 혼자 그런 질문들을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질문만 해주면 그런 질문을 하도록 습관만 만들어주면 영재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영재처럼 생각하는 애나 영재나 뭐 꼭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진 영재랑 타고난 영재라고 하는데 뭐 차이 둘 필요 없죠. 네. 각각 얘기해 볼게요. 평균 이상의 지능. 자, 지능이라는 게 IQ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IQ 검사 계속 바뀌는 거 아시죠? 웩슬러 검사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요분 때문에 그래요. 요분. 이분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분이 지능은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이게 9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라는 얘기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웩슬러 검사가 평가한 항목도 바뀌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이게 지능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건데요. 자, 뭐 이런 건 이제 김연아 같은 아이들, 뭐 손흥민 같은 친구 이런 게 이제 되게 뛰어나겠죠. 퀴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수학을 잘하려면 필요한 지능은 뭘까요?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은 뭘까요? 논리수학, 또 언어, 또 공간, 또 장애성찰. 네. 많은 분들이 요거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 수학 얘기입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대학교 수학 말고요. 대학교 수학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중고등학교 수학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고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해요. 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성찰 지능이 뭐죠?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거 정확하게 구분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이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에서 필요한 거는 물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왜? 제가 그렇거든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논리수학 지능을 향상시키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돼요. 기하 못하는 애들, 진짜 기하 어려운 애들은 이거 그 전개도나 그 투영도 주고 똑같이 그려봐. 못 그려요. 네. 근데 안 올라가요, 잘. 그럼 뭘 해야 돼요? 자기성찰 지능을 향상시켜서 수학 능력을 커버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다행히 자기성찰 지능은 향상이 돼요. 다른 지능들의 컨트롤 타워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메타인지잖아요. 그죠? 메타인지가 올라가면 다른 지능들도 함께 자기가 올릴 수 있다. 왜? 질문하고 탐색하고 훈련하고 반성하면서 피드백하면서. 자, 요즘에 이제 뇌가 하도 발달해가지고 교육심리 많이 발달해서 이제 이런 거 다 찾아보시면 제가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저도 나름 되게 공부 많이 하고 이제 자기성찰 지능이 향상된다. 언제? 나이가 들어서도. 몇 살까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향상된다. 예. 새로운 관점을 넣어주면 된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수학을 공부할 때 필요한 게 뭐다? 새로운 관점을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창쌤, 제가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논리수학 지능? 아니다. 아니고 뭐다? 저는 오히려
인지, 자기 성찰 지능으로 수학을 커버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면 에이, 근데 정말로 저는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게까지 저는 보면 뭐 말은 잘하는 것 같죠. 네. 그다음에 제가 이런 것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인간 친화 지능. 제가 그냥 이렇게 막 교수님들 막 계시는 그 오피스 있잖아요. 그럼 다른 애들 막 조용히 지나가잖아요. 저는 그냥 대학교 때도 똑똑똑 안녕하세요 교수님 놀러 왔습니다. 뭐 이랬거든요. 저 회사에서도 막 저희 상사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상사가 너무 올드스쿨이어가지고 그 자기 바로 이렇게 직속 부하들 부사장님 정도 되면은 제가 제 부서원 데리고 가면 난리 나고요. 저기 이제 사장님이나 부사장님들은 또 자기 이제 바로 밑에 있는 애를 데리고 등산을 가는 거예요. 주말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막 저는 몰랐어요. 전 등산을 가면은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와 근데 와이프한테 물론 이제 뻥치죠.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오라. 근데 사실 와이프도 알아요. 내가 가고 싶어 한다는 거를.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전 되게 재밌어하는 줄 알았어 다 같이.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싫은데 이렇게 억지로 한 거였구나.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저는 몰랐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자기마다 다 달라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저희가 가장 그래도 잘 써먹고 있는 건 자기 성찰 지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논리 수학 지능이나 이런 걸 자꾸 운동을 잘하게 하려고 애들 신체 운동 지능을 올린다. 이런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뭘 올려야 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자기 성찰 지능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야 된다. 이게 학교에서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막 이런 뭐 멘토, 직장인들의 멘토 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무슨 뭐다? 토론이다. 토론. 근데 그렇다고 애들끼리 막 토론 시켜가지고 막 난장판 만드는 게 아니고 뭐 하겠어요 지네끼리. 그런 토론이 아니고 제가 계속 물어보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맞아 틀려 계속 물어봐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죠. 어려워요. 자, 이따가 하겠습니다. 왜? 답이 있는 수학 문제만 주는 거야 우리는. 자, 18 곱하기 27 빨리 해봐. 자, 빨리 해봐.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로셈으로 18, 27, 7, 8, 56 그죠? 제가 내주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18 곱하기 27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찾아와라? 5가지 찾아와라. 이게 우리 학원 레벨 테스트예요. 우리 학원은 레벨 테스트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걸 주고 5가지 찾아와. 10가지 찾든 20가지 찾든 30가지 찾든 찾아와. 기가 막힌 거 찾든 뭐 그냥 뻔한 거 찾든 좋으니까 찾아와. 이런 걸 줘요 저희는. 그리고 옆에서 관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자세로 하는지. 창의력. 여러분 창의력 기르려면 어디 보내야 돼요? 다 같이 이제 제 말을 안 하시는데 점점 안 하시는데 네 미술학원 보내잖아요. 미술학원. 그러니까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 미술학원 잘 안 올라가던데 그죠? 근데 수학에서 필요한 창의력은 좀 그게 달라요. 이게 독창성, 정교성, 유창성, 제목의 추상성, 사고 개방성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독창성하고 정교성, 유창성, 제목의 추상성, 사고 개방성 있는데 제가 이런 그림을 줘요. 완성시켜봐 해요. 완성시켜봐. 그럼 애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도 완성시키고 저렇게도 완성시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애는 100명한테 줬더니 다 비슷하게 그렸는데 어떤 애 한 명은 기가 막히게 혼자 완전 처음 보는 그림을 그려와. 독창성.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력이죠. 이거 안 길러져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있는 애들은 수학에 유리하지도 않아요. 막 한참 알려줬는데 갑자기 풀어봐 그러면 완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 이거 안 돼. 안 돼요. 오히려 힘들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애들 있죠. 막 수학 문제 풀 때 막 예제 1번, 예제 2번, 3번, 예제 3번 풀었는데 풀어봐 그럼 갑자기 자기만의 방법을 풀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물어보잖아요. 희한하게 엄마, 아빠 이쪽 한 분은 미술 하시거나 음악 하시거나 그런 순수 문학 하시고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희한하죠? 네. 머리 지금 떠오르신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성.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면 저는 십자가 그리고 끝인데 거기다 하면 십자가에 나이테가 있고 뭐 개미가 기어가고 개미도 눈이 있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교성. 이것도 창의성 영역이다. 여기까지는 수학하는데 별로 필요 없어요. 유창성. 그림을 그리는데 비슷한 걸 그리는 애들라도 계속 그려내. 막 똑같은 걸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리고 막 계속 그려내. 사고의 개방성. 다 했어? 줘봐. 그러면 잠깐만요. 더 아직 덜 했는데요. 줘봐. 좀만요. 이렇게 결론을 지연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 이거 확실한가? 이거 없으면 속 터지죠? 어떤 얘기 할까? 이거 없는 아이들이. 이거 좀 길러줘야 되는 아이들이. 엄마, 문제가 이상해. 뭘 문제가 이상해? 결론을 굉장히 빨리 내리는 거야. 뭐지? 내가 뭐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이상해. 이 결론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을 텐데. 이런 사고의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제목의 추상성. 뭐냐면 십자가를 그렸어 얘가. 자, 제목 붙여봐. 그럼 애들이 십자가, 교회 이러죠. 어떤 애들 이걸 어떤 애들은 하면 뭐 신의 존재. 어떤 여자 얼굴 그려놨어. 누구야? 엄마. 근데 어떤 애한테 이거 엄마, 뭐 할머니 딱 그래요. 누구야? 뭐 제목 붙여봐. 그러면 어떤 애들은 사랑.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성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의 추상성. 요것들이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필요한 능력이고, 다행히 얘네들은 잘 안 길러져요. 얘네들은 어떻다? 길러진다. 이거 다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에요. 저 논문 엄청 열심히 찾고 해가지고 찾는 것들인데, 제가 느낀 거랑 비슷하고, 이건 길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질까요? 더 질문하고 시간을 더 준다. 네. 더 없을까? 더야? 확실해? 더 없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계속 주는 게 우리가 수학 교육에서 해야 되는 활동이라는 거죠.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이런 거예요. 엄마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엄마 한번 보세요. 정말 못하는지. 자, 75 곱하기 12 계산에 짝 하면 애들이 착착착착착, 이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수업하는 거고, 여기서 틀리면 디딤돌 한 바퀴 더 집중해. 왜 집중 안 해? 너 똑바로 해. 왜 집중 안 하니? 검토해. 막 이렇게 되죠. 저는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한테 디딤돌 5바퀴 돌리면 나아질까요? 안 나아지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구모시켜도 안 나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내는 방식은 달라요. 유창성과 사고의 개방성을 활용해라 이거예요. 자, 10가지 방법을 찾아. 10가지입니다. 10가지예요. 자, 1번. 어떤 애들한테, 근데 이건 알려줘야 돼. 75를 12번 더 해야 된다. 75를 몇 번? 12번 더 하는 거야, 이거는. 거꾸로 12를 75번 더 한다는 뜻도 되는 거지. 자, 시작하면 이제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애들이. 75를 10번 더 하고 2번 더 더한다. 그럼 75를 10번 더 하고 2번 더 더한다. 그래서 답은 900. 좋아. 다음. 또, 그럼 이제 거꾸로요. 그럼 12를 70번 더 하고 5번 더 할 거야. 그래서 840하고 60이요. 좋아. 2가지. 그럼 이 2가지만 해도요, 애들이 벌써 이렇게 한번 계산하고 이렇게 한번 계산해서 그 답이 맞는지를 체크하면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2가지만 해도 훨씬 정답률이 올라가요. 근데 애들이 아까 요것만 하는 거죠. 요것만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틀립니까? 아시죠? 이 75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적어놓은 거 225. 네, 맨날 그렇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150 해가지고 1575 여기 틀리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틀리는 거야. 왜?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어. 자, 세 번째. 그러면 75 곱하기 12는 75 곱하기 2 곱하기 6도 되니까 150을 6번 곱해서 6번 더해서 900도 되겠네. 자, 그러면 거꾸로 15 곱하기 5 해가지고 15 곱하기 5 곱하기 12 하면은 이게 먼저 곱하죠, 우리. 결합법칙. 60 곱하기 15 해가지고 900도 되겠다. 야, 이거 방법이네. 진짜 여기서부터 좀 약간 오타쿠스러워지는데. 야, 75 곱하기 12는 0.75 곱하기 100, 1200도 되잖아. 0.75가 뭐야? 4분의 3이지. 900. 1200에 4분의 3. 900. 어때? 그러면 애들, 오, 그죠? 애들 써먹으려고 그래요. 다음에 똑같은 거 시키면 써먹어, 애들. 자, 됐어? 아니야, 더 있어. 더해. 운동할 때랑 똑같아요. 더 이상 못 들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한 개 더 드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PT 받을 때. 딱 그거예요. 더 해봐. 자, 그럼 이제 나옵니다. 저는 3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74 곱하기 12. 에다가 11을 더 더해요. 그러면은 74에다가 12를 74번 더하고 12번 더 되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37 곱하기 3이 111인 거 아시나요? 소인수분해 좋아하는 애들은 다 알아요. 37 곱하기 3은 111이에요. 그러면 74 곱하기 3은 222겠죠? 그러면 220 곱하기 3 하면 888이죠? 그래서 12 더하면 900. 이렇게. 이제 놓치기 시작하셨죠? 괜찮아요. 이거 많은 방법이 많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 15 곱하기 5. 아까는 막 5 했는데 여기는 5도 안 나와, 이제. 네. 15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6. 이건 되잖아. 그죠? 30 곱하기 30 해서 900 만들어도 되잖아, 이거. 그죠? 또, 비슷한 거 해봐. 아까랑 비슷해. 0.75 곱하기 100. 4 곱하기 3 하면은, 이거 먼저 하면은 300, 이거 해서 300, 900. 300, 900. 이거 2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네. 100 곱하기 9. 네. 3의 제곱, 3의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 그러면 10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네. 900. 이렇게 10가지를 찾아내가 이따 쳐보세요. 얘가 잘할까요? 디딤돌 연산을 10바퀴 돌리냐. 제가 자꾸 디딤돌에 네. 협찬을 포기한 거죠. 근데 디딤돌은 워낙 안 줘요. 유명한 회사라서 잘 안 줘요. 네. 이거를 할 수 있는 애가 계산을 틀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답답하죠. 애들 보면 답답하죠. 아니, 야, 7, 8에 48이 말이 되냐고. 말이 돼?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문제 딱 깔아주고 곱셈 시키면 실수할까 안 할까요? 여기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집중을 안 한다, 뭐 애가 문제를 똑바로 안 한다 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다 틀려요, 다. 근데 그걸 어떻게 커버해라?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이렇게 커버하고 있으니까. 서울대, 공대 아빠들이 구몬수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디딤돌만 할 걸 또 구멍까지 가네. 네,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주면 못하나요, 애들이? 다 해요. 다 합니다. 근데 왜 안 했다?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물어봐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주니까 누가 여태까지 잘한다? 물어봐주지 않아도 혼자서 질문한 애들은 이렇게 하면서 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도 또 고집도 세요. 엄마가 써 그래도 안 써. 결국 그래도 잘해요. 엄마가 써 그러다가 쓰면 또 망해.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습관은 반드시 차이를 만듭니다. 어디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랑 초등학교까지는 티가 잘 안 나요. 왜? 앞에 있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습관이 반드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언제부터 차이가 나냐면은 곱셈을 배웠어요. 곱셈 문제 풀어요. 아, 오케이. 자, 나눗셈을 배웠어요. 나눗셈 문제 풀어요. 오케이. 자, 사각형의 넓이 배웠어요. 사각형 문제 풀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하면 어떻게 돼, 이게 막 섞이고 옛날에 배웠던 거 꺼내야 되고 이러잖아. 그럼 이제 엉망진창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들한테 가서 평행사변형 넓이랑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제대로 하는지. 뭐 공식은 외울 수 있겠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겠죠. 하지만 정말 그 원리 이해하고 있는 생각해 보시면 이미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데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차이가 발생한다?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효율 몇 배 차이 날까요? 딱 들어도 이해 가시죠? 하나만 외우고 그걸 써먹어서 할 수 있는 애하고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아이하고는 단순 암기로 가는 건 5배 정도의 효율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5배의 효율 차이가 발생했다? 무슨 얘기죠? 제가 5시간 공부하잖아요, 하루에. 그럼 저 이기려면 몇 시간 공부해야 돼, 걔는? 하루에 25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뭐 드래곤볼도 아니고. 네. 못 이긴다요. 못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효율 차이를 발생시켜버리면 결국은 못 따라간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알아서 지가 머리에 터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일도 있지만 잘 일어나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추천하는 게 뭐냐, 연산 문제집을 차라리 한 장씩 찢어서 들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하면 애들이 차라리 생각을 해요. 제가 희한한 게 아까 제가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런 말투를 쓰는 거야? 도대체? 아니 멀쩡하게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이렇게 하던 분이 갑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딱 시키면 뭐 하옵시고 말미암아 막 이런 말을 막 쓰면서 막 말투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똑같이 한국말인데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디서 뭐 근데 그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런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럼 새로 교회 누가 하나 왔어요? 그럼 걔는 교회 다닌 적도 없거든요. 그럼 걔 기도시키잖아요. 걔도 똑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너?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대할 때 태도가 그래요. 그냥 평소에 야 30km씩 간 자동 1시간에 30km 간 자동차가 있다? 3시간 갔어. 몇 킬로미터 가게 그럼 90km 틀린 애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자 속도 A로 B시간 가는 자동차가 있어. 자 얘는 몇 킬로미터 갔을까? 그러면 A 더하기 B, A 나누기 B. 갑자기 이래. 왜 그래요? 이 언어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 수학에서 보는 언어와 이 언어가 자기한테 단절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결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산 문제집을 걸어다니면서 애랑 퀴즈로 하시는 게 100배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 애가 막 75 곱하기 12 하면은 기다려봐. 그러면 엄마 기다려봐. 하기도 하거든요. 싫어하는 데 있지만 해요. 근데 걔가 딱 앉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세로 셈을 해.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봐. 너 원래 할 수 있잖아. 세로셈 안 써도 할 수 있잖아. 세로셈도 쓰지만 아닌 방법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갑자기 딱 앉으면 갑자기 세로셈 쫙. 예. 갑자기 뭐 할 수 있는 애인데 갑자기 문제집 앞에 딱 앉으면 갑자기 최대공배수, 최대공약수 쫙. 네. 쫙. 어떻게 해야 돼? 최대공약수는 이거, 최대공배수는 이거 갑자기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38하고 76하고 뭐 이렇게 가면 어디서 만날까? 다 해요, 다. 예. 근데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걸 오히려 누가 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 애들한테 뭐 시켜주면 돼요? 75 곱하기 12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엄마가 더 잘할 필요도 없어. 네, 엄마가 더 잘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영상 보여주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걸어다니면서 해라. 네. 차에서 해라. 애들이 엄마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 그런 거 하면 진짜 딱질색인데요. 네, 딱질색이신 애들도 있죠. 근데 도망가서 음대에서 하면 되잖아요.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네.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이럴 때 하면 되죠. 자, 창의력 기르는 질문 뭐냐? 네. 몰라서 하는 못하는 거 아닙니다. 왜?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애들이. 애들이 문제 대충 풀어. 엄마가 와서 불만이야. 우리 애 너무 문제를 대충 풀어요. 그럼 애한테 물어봐요. 저 옆에 있으니까. 엄마가 너 문제 너무 대충 풀어서 엄마 너 보면서 되게 속상한데 어떻게 생각해? 애 인정. 애 다 인정해요. 왜 그래? 애들이 하는 말 다 똑같아요. 뭘까요? 엄마가 풀라는 방식으로 풀잖아요? 밤새게 생겼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더 생각하고, 뭐 더 뭐 하고, 식을 쓰고, 뭐 문제를 분석하고, 어우, 애들 어떻게 합니까? 딱 모르면 별표. 왜? 다음에 또 엄마가 힌트 주겠지. 별표쯤 힌트 나오잖아요. 게임이랑 똑같아, 애들 입장에서는. 그죠? 하다가 죽으면 다시 찬스 뭐 로딩 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수학을. 그런데 엄마가 하라는 방식대로 하려면 문제가 너무 많아. 어머니들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절충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 양을 줄여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애가 정말 자기 하겠다고 난리치지 않는 한은 문제의 양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 방법이 뭘까요? 이따가 뭐 분명히 질문이 나올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디딤돌 문제집 샀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 네. 최상위를 샀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게 해줘야 돼요. 야, 이거 너무 쉽다, 넘어가. 아, 너무 어렵다, 이건 넘어가. 근데 엄마는 그거는 못해. 너무 어려운 거 안 풀린 것도 못해. 이걸 반드시 풀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엄마가 풀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엄마가 대학 가게 생겼어. 예? 엄마가 대학 가게 생겼어. 엄마는 수학 실력 엄청 늘어요, 진짜로. 왜? 애 가르쳐줘야 되니까. 근데 애는 안 늘어. 문제 양을 줄여줘야 된다. 줄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애에 맞는 문제를 딱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문제. 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하는 걸 좀만 더 보충하면 제가 수학을 영어처럼 가르쳐라 얘기는 하지만 다른 점은 있어요. 왜냐면 영어는 저는 사실 영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쫙 깔아놓고 이거 옮겨야 돼, 돌을. 근데 이거 계속 옮겨야 돼. 여기도 있고 돌 이거 다 옮겨야 돼. 아무리 머리 좋아도 미국의 언어 감각 없는 애가 미국에 20년 사는 애하고 언어 감각 기가 막히게 좋은 애가 한국 사는 애하고 누가 더 잘할까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네. 근데 수학은 다릅니다. 수학은 다르죠? 어떤 애는 막 맨날 문제 풀고 있는데 어떤 애는 딱 오자마자 선생님! 하고 그냥 딱 풀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냥 계속 어쨌든 주워 담아요. 작은 돌무대기를 계속 옮겨줘야 돼요. 근데 수학은 어떻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돌이 있어. 많이도 필요 없어. 후한 다음에 딱 들어서 딱 옮겨야 돼요. 근데 여기 100의 에너지가 필요한 돌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후 하고 80의 힘으로 딱 내려놔. 후 하고 다시 80의 힘으로 딱 내려놔. 안 되겠다. 80의 힘으로 딱 하고 나 오늘 힘들다, 열심히 했다. 그러면 결국 미안하지만 오늘 몇 개 옮긴 거예요? 빵개 옮긴 거야, 빵개. 근데 엄마나 선생님이 알았어, 자 마지막에 같이 들자, 같이 들어줘. 그리고 자 선생님 최상위 끝났습니다. 그럼 뭐해? 그죠? 애는 안 들었는데 애가 든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과정, 물론 근육이 올라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근육도 좋아지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이 문제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딱 들어서 팍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이런 거 나중에 못 들어요. 저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돌 100개, 이런 돌 100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애기야. 이런 돌은 그냥 버리고 이런 돌 들어야죠, 어렸을 때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좀 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가 머리가 좀 컸어. 그럼 이런 돌 옮기지 말고 자 오늘은 요거 옮겨. 요거 딱 3개만 옮기면 돼. 이렇게 바꿔주는 게 그게 엄마와 선생님의 역할이다. 그게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요거 힘들어? 일로 와봐. 같이 들어줄게. 여기 지렛대 야 확?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네. 제가 엄마들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 뒷자리인데 제 애들한테 공부 잘하는, 수학 잘하는 사람 치고 이거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한 명도 없어요. 나도 그거 했는데 나도 그거 했는데. 근데 이 놀이의 종류는 다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걔 수학 인생은 바뀌어요. 여기는 아마 나도 했는데 하신 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저는 168을 딱 보면 애들한테 시키는 거는 1 곱하기 6 거기다가 8 나누기 2 더해가지고 10을 만들어 봐라. 네. 그 다음에 이거 8을 6 나누기 2 한 다음에 더하면은 11인데 거기서 1 빼면은 딱 10 되네. 이런 걸 해봐라 이거죠, 애들한테.
제가 이걸로 지금 애들한테 만약에 여기서 딱 보여주면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짜 한 1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에? 근데 진짜 100개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스레드에다 올리잖아요? 제 스레드 혹시 뭐 팔로우 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레드 딱 이거 올리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학 좋은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처음에 댓글도 안 달아. 처음에는 문과들이 시시한 거는 문과들 다르라고 일부러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딱 나타나가지고 막 로그, 지수 막 뭐 해가지고 막 가우스 막 난리가 나요. 막 C 나타나고 막 이런 거 막 난리가 컨비네이션 막 팩토리얼 막 난리가 나요. 보고 있으면 미쳤나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나. 그만큼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걸 하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사칙연산을 다루고 혼합 계산을 하고 이게 뭐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당연히 달라지죠.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저 꼭 추천하고요. 제가 이거를 제 유튜브 유료 회원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했어요. 한번 멘토링 한다고. 그랬더니 부모님 한 분 전화 오셨어요. 애가 이걸 너무 하자고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이걸만 하는 클래스를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 해가지고 제가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학원에 주 1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지금 그거는 막 저기 막 경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이 못 와서 SRT가 예약이 안 돼가지고 많이 못 오시는데 뭐 송도 막 저기 뭐 이런 데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또 한 분이 자 이제 자자 그랬더니 애가 수학 문제 하나만 풀고 자자 하더래요. 좋아 그랬더니 애가 잠깐만 하더니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거기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싹 적어 오더래요. 왜? 이거 하겠다고. 네. 물론 애들마다 그 정도의 애가 그 정도가 아닌 애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애가 있고 그 정도가 아닌 애가 있겠지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연산 훈련이냐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제가 수학 따로 안 가르치거든요, 별로. 근데 이거 보면 로그 뭐 2의 0제곱은 1 이런 거 다 알아요. 왜? 이거 하려고. 아빠 2랑 0 가지고 1 만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 너 아직 모르지? 2의 0제곱이 1이야. 알았어. 이런 거 이제 익혀 하는 거예요. 네. 선행학습?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이게 제가 되게 강조하는 건데 엄마들이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건데요. 페르미 추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페르미 거기 원자력 원자폭탄 만들 때 가장 이제 원자폭탄이 안 하고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긴 하는데 거기 이제 페르미라는 사람이 나오죠. 페르미가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 교수일 때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자주 내줬던 문제가 있어요.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이겠는가? 이런 문제. 이걸 천재들의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사람 몇 명 살게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죠? 한 1000명? 이래요. 찍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럼 애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층에 집이 4개 있고 거기 한 3명 살고 그럼 12명 근데 20층 있으니까 240명 10동 있으니까 2400명 꼭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호원초 도서관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올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한 500명? 가끔 애들 막 10,000명 막 이래요. 야 10,000명 어떻게 오냐?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몇 명 올까? 했을 때 아이들이 내가 쉬는 시간에 가봐 있었는데 10분마다 한 30명씩 오는 것 같아. 그럼 쉬는 시간에 5번이니까 150명. 훌륭한 거죠.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아주. 네. 그런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주는 게 아주 훌륭한 건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런 사고 하지 않았어요. 왜? 물어보세요. 100명? 한 500명? 이런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쉬는 시간에 한 50명 있었는데 근데 아이가 다음에 와서 보겠죠? 네. 서울에 택시 몇 대나 있을까? 여러분 서울에 택시 몇 대 있을까요? 옛날에는 요즘에 이런 거 좀 이제 많이 시대가 좀 지나갔는데 기업이랑 대학에서 이런 면접 문제 엄청 냈어요. 서울에 택시 몇 대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추정하시겠어요? 네. 제 친구가 그랬는데 몇 대 이거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택시비를 쓰거든요. 제가 평균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산다 치면 저 같은 사람이 한 2,500만 명 있다 칠게요. 2,500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택시를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이 있으니까 2,500만 명. 그럼 이제 서울 사람들이 쓰는 총 택시비가 나오죠. 근데 제가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져가는 500만 원, 매출은 1,000만 원.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총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죠? 택시의 대충 대수가 나와요. 한 2배, 3배 차이로 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요. 어렴풋하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린 거 있는데 미용실 몇 개일까요? 제가 진짜 안 보고 맞췄는데 제가 아마 그때 10% 이내로 맞췄을 거예요. 네.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우리 코스트코 가서 고기 사는 게 쌀까? 아니면 이마트 가서 사는 게 쌀까? 이 앞에 정점 가서 사는 게 쌀까?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그것도 애들한테 페르미 추정인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야 되잖아요. 엄마, 코스트코 가면 뭐가 더 드는데? 차비가 더 들어. 뭐 주차비가 더 들어. 여기서 사면 여기 고기가 비싸. 그럼 엄마 고기를 많이 살 거면 코스트코를 가고 적게 살 거면 이런 게 페르미 추정이다 이거죠. 또, 야, 우리 제주도 갈 건데 얼마 들겠니? 돈. 근데 우린 거꾸로죠. 막 동계 사고인데 애가 막 참견하면 저리 좀 가봐. 근데 거꾸로 애들한테 우리 제주도 갈 건데 돈 얼마나 들까? 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겠죠. 엄마, 비행기표는 얼마야? 비행기표 얼마야? 어른과 애들이 얼마야? 자, 호텔 얼마야? 엄마, 호텔 공짜야. 호텔이 공짜 어딨어? 막 이런 거. 밥은 얼마야? 한 5천 원 들어? 야, 요즘 물가 많이 올랐다. 한 사람에 15,000원이야. 그러면은 한 끼에 적어도 가족끼리 가면은 뭐 8만 원 든다 치고 세 끼 먹으면 적어도 25만 원 드는 거야. 그럼 애가 이제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봐요. 대충 이 정도 들까? 검증하고 있는 거죠. 검증까지 해주는 그 과정. 그게 뭐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랑 똑같고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과 똑같아 이거죠. 이런 걸 한 애들이 문제 해결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전 과목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성 들어가서 대표이사 표창도 타겠죠. 네. 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많이 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거부감을 갖고 있고 학원에서 이런 걸 하면 그 학원에 엄마들이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낼 것 같다. 네. 제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안 보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안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교육 아까 1% 바꾸겠다 그랬죠? 제가 제 얘기를 듣고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대안을 드리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길러주고 싶은 건 뭘까요? 메타인지가 뛰어나고 문해력이 뛰어나야 돼 또, 그죠? 문해력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수학적 문해력과 또 영어의 문해력과 국어의 문해력은 다릅니다. 그걸 구분해 가면서 길러주고 과제에 집착할 줄 알게 길러주고 꼼꼼한 아이로 길러주죠. 아까 제가 답 검증한 거 얘기했죠?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제주도 가는 비용 얼마 들어? 1억.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 검증하다 보면 이게 잘못됐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어디에 또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답을 애한테 우리 반 아이가 30명이야. 근데 그 중에 뭐뭐뭐뭐 해서 여학생을 구해라. 우리 반이 30명인데 여학생이 45명 나왔어, 답이. 이상하죠? 근데 애들이 그걸 써놔, 그냥. 야, 그럼 우리는, 야, 우리 반이 30명인데 어떻게 여학생이 45명이냐고. 애가 이게 없는 거죠, 아직. 그 답을 검증하고 확인해 보려는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길러줄 수 있다니까요. 네. 별로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네. 근데 막상 해보면 문제집 풀리는 게 마음 편하고 더 쉽지, 이게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번거롭고 신경 쓸 게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이런 거 시키잖아요. 아, 머리 아파요. 왜 그런 걸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말 잘했다 너. 머리 아프지? 근데 네가 지금 머리 아파서 하기 싫어하는 그거를 취미로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네가 걔를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애는 그걸 취미로 하고 다니는데, 예? 어떤 애는 등산이 취미야. 예. 평생 다니는 산이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신경 써도.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우리가 아이를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 애를 길러주고 싶다. 잘하는 아이를 길러주고 싶다. 죄송하지만 이런 게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강조하는 것보다 문제집 풀 때 옆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더 아이들이 이런 걸로 와서 나를 괴롭힐 때 그거를 더 같이 응해 주시고, 예, 칭찬해 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학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이거 생각해보세요. 학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학원 선생님 이거 잘 못하느냐? 굉장히 번거로워요. 애들 하나하나 다 챙겨주면서 이런 거 다, 얘는 다 풀었으면 얘 문제 더 주고, 얘 못 풀었으면 너 이거 풀지 마 이거 해주고, 이런 과정을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든데 저는 시대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아이죠. 결국은. 네. 뭐든지 잘하는 아이. 수학을 잘하면 뭐든지 잘한다. 그냥 딱 타고 나가지고 딱 보면 다 보이는 그래 말고 수학의 본질에 가깝게 공부하는 애들은 뭐든지 잘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네, 뭐 책 낸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고 싶어서 책을 낸 거예요. 야, 만약에 세상에서 9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니? 네. 78 곱하기 19 암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봐. 야, 0으로 나누면 왜 안 돼?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왜 7분의 1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통분해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건 왜 안 돼? 이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네. 저도 부모인데요. 저도 이제 애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에요. 그러면 저도 우리 애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저기 막 뭐 필지상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거 어디서든 그냥 자기 몫을 하는 아이. 네, 그죠? 어디서든 자기의 몫을 잘한 아이를 기르고 싶어요. 아니신 부분은 있겠지만 99%는 요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길러주는 과목은 수학이다. 네. 질문할 줄 알고 여기서 나의 역할이 뭐고 여기서 내가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더 보강해야 되고 이런 거를 길러줄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길러준 과정이 이제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라이브 잘 되고 있나요? 네. 그 라이브 좀 볼게요. 그 라이브에도 제가 여기 지금 없군요. 제가 안 들어가 있군요. 카톡방에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고요. 강의를 정말 잘하면 질문이 안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궁금한 거 있으시죠? 진짜 그렇게 잘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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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저희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좀 와닿는 것도 있고 덜 와닿는 것도 있긴 한데 그 자동차 번호판 게임 네. 되게 오래 했었어요. 네네네. 부모님이랑? 네, 저랑 네. 5살, 6살 꽤 많이 하는데 네. 그때 해봐야 더하기 빼기 이제 이렇게만 네.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얘가 곱하기 개념 알기 시작하면서 좀 가니까 그냥 되게 쉽게 나 이제 그럼 그만할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간에 애기들이 그렇게 한 번씩 어차피 아무리 해도 엄마를 못 이기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 상황에서 애기가 딱 이렇게 나 이제 안 해. 엄마 더 잘하니까 나 안 해. 이렇게 네. 할 때 그거를 조금 한 번 넘을 수 있는 좀 나름의 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죽어도 져주실 수 없으신가 보니까. 져주는 건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알죠? 내가 엄마한테 이길 수 없다는. 근데 저는 그때 애들한테 사실은 새로운 툴을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럴 때가 새로운 툴을 알려주기 제일 좋은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엄청 써먹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지수, 로그, 루트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럼 잘 몰라도 그게 네이티브 스피커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전화, 위복, 한자 뜻 알아서 씁니까? 사실은 전화, 위복 쓰다 보면 알게 되는 거고 루트, 로그라는 그런 연산의 개념들은 그럴 때 익숙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루트가 뭐냐? 너 3 곱하기 3 얼마야? 9지? 그럼 9는 몇 곱하기 몇이야? 3. 9는 몇 곱하기 몇이 9야? 똑같은 거 곱했을 때 3.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 2개? 얘가 이제 뭐 1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반을 나눈 거고 곱하기해서 2 되는 수가 있게 없게 그러면 얘가 그런 게 어딨어? 있어. 뭐게? 그걸 우리는 루트 2라고 불러요. 저는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되게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수학에서는 약간 이게 사교육이 완전 필요 없다라고 하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수학 공부는 넘사를 좀 만나야 돼요. 넘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사벽을 좀 만나서 지금은 엄마지만 뭔가 내가 뭔가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헐 이렇게도 한다고 이런 걸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매체가 하도 좋으니까 이제 그런 거 접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넘사를 만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번호판 퀴즈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 겪게 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어떤 그 한계를 뚫어주는 거는 엄마가 하시기 힘들면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수학사 책 되게 좋아요. 수학사 책들 있잖아요. 막 0이라는 건 언제 발견됐고 뭐 곱하기란 개념은 언제 발견됐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EBS에서 그런 영상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개념도 알려주고 이제 그러니까 선행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되는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기 질문이 없어요. 네, 없으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좀 이따 볼게요. 네. 제가 질문 나올 때까지 간단하게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교육이 그렇게 특이한 교육인가 싶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정규반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오시는 거를 저기 뭐 압구정에서 분당까지 오시는 분도 있고 안산에서 막 통학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없나 싶어요. 왜 여기까지 오셔야 되지? 근데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 근처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기는 힘들고 솔직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근데 진짜로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정말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학원 선생님들 좋아해요. 우리 아이 진도 상관없고 진짜 생각할 수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학원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엄마 말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선생님들도 경험이 있는 거죠. 분명히 진도가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1년 후에 오셔서 제가 진도가 안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딱 찍어서 몇 월까지 여기를 빼는 걸로 목표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해주시면 선생님들도 좋아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같이 바꿔 가시면 참 좋겠다 이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예상 질문 한번 말씀드린 거고. 네.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네. 네,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네. 아까 조금 하면서 좀 찔렸는데 네. 어제 애 보다가 식을 항상 잘 쓰는데 항상 답이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식을 네. 암산은 하지 말고 이렇게 밑으로 네. 그 식으로 해라 라고 어제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면서 좀 살짝 많이 추리긴 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애한테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더 꼼꼼히 바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애가 자꾸 습관처럼 자꾸 네. 계속 머리로만 굴리고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세대랑 다른 점들이, 물론 이제 세대마다 차이가 당연히 있으니까 세대가 달라지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데 요즘 아이들 진짜 직관적이에요. 진짜 직관적이에요. 근데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좀 덜 할 텐데 코로나 시대를 직격으로 맞은 애들 있어요. 지금 딱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애들. 그러니까 아예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안 간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직관적이라서 저는 걔네들한테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설명서 주고 이거 한번 읽어서 설명해봐 그럼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은 유튜브로 봐야 아마 그게 와닿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 작업 기억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작업 기억을 잘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만약에 문제를 냈는데 사탕을 10개씩 5명한테 나눠줬어. 그럼 사탕을 몇 개 나눴을까? 식으로 써봐.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10 곱하기 5죠. 당연히 50개인 것 같잖아요. 애들 10 나누기 5라고 씁니다. 못한 애들 얘기가 아니고. 왜일까요? 10, 5 나눴다며. 10 나누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근데 애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10, 5 나누기 2. 근데 이게 거의 AI처럼 하는 거예요, 사실은. AI가 이렇게 작동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지? 이거 다 뭐랑 관계되었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작업 기억 올려주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기억이 왜 중요하냐? 작업 기억이 있어야 선생님 말이 3-4마디가 머릿속으로 딱딱딱 들어와서 그걸 가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버리는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머리 좋고 나쁘고의 문제랑 상관없고. 근데 다행히 작업 기억이 50살까지 길러진대요. 작업 기억 길러줘야 돼요. 작업 기억을 엄청 길러줘야 되고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글도 많이 쓰게 시켜요. 왜? 작업 기억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랑 암산이에요. 왜 글쓰기가 작업 기억이 좋지? 생각해 보세요. 집에 왔다. 애들 그렇게 쓰죠. 일기. 집에 왔다. 밥을 먹었다. 집에 왔다. 배가 고팠다. 밥을 먹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근데 이거를 애들이 글을 쓰려면 잘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이 네 문장을 잠깐 넣어야 돼요. 잠깐 넣고 집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죠. 그게 이제 작업 기억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 기억을 활용하지 않으면 문장을 짧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암산이라고 생각해요. 78 곱하기 19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한 2-3가지 한꺼번에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애들이 못하면 집중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산을 틀린 애들은. 이거를 안 틀리게 하려고 쓴다. 그럼 걔는 이제 작업 기억을 쓰지 않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학원에서 억지로라도 시켜요. 그래서 개별진도 온 애한테 엄마가 이제 문제집을 이렇게 보내도 걔한테 이렇게 3장 정도 줘요. 18 곱하기 19, 28 곱하기 13 해가지고 암산으로만 풀어. 네.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게 우리 시대에는 우리 때는 사실 작업 기억 얼마나 많이 썼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전화번호 썼죠. 그 다음에 메모할 때도 사실 이게 필요해요. 그게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하죠? 그냥 전화번호 좀 찍어주잖아요. 그럼 걸고 끝. 네, 이거 걸고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작업 기억이 굉장히 안 쓴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줘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시험 공부의 영역이에요. 이 답을 안 틀려야 되겠다는 건 시험 공부의 영역이잖아요. 그거는 저는 시험 공부와 평소 공부를 좀 구분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애들한테 답을 안 틀리게 하는 방식이에요. 암산 좋아. 암산 콜. 암산해. 대신에 두 가지 방법을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해내. 저는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요. 그래도 틀린다. 그럼 애한테 물어보세요. 너 암산 계속 틀리는데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거든. 고치긴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칠래? 넌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 한번 물어보시면 애가 지만의 방법을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랍게도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생각해서 검토한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아이한테 물어봐 주시는 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암산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느라고 말이 길어졌는데 네. 대답이 됐나요? 네. 네. 암산 진짜 중요합니다. 암산 시키셔야 돼요. 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애들이 그 직관적이다. 요거를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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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질문 올라온 거 답을 좀 해볼게요. 그 어떤 아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듣기 싫어해서 말도 못하게 하는데 다시 풀게 하는 게 맞느냐, 그냥 틀려도 내버려 두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본인 생각이랑 다른 걸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느냐.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시긴 해요. 근데 약간 다르죠, 다른 애들이랑. 다른 애들은 보통 몰라요, 별표. 근데 어떤 애들은 또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 중간이 없어요, 애들 수학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이가 만약에 틀렸다라는 전제라면 다시 풀게 하시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다만 풀이 방법을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봐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틀렸어, 야,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한 건 다 무효잖아요. 그건 되게 사실 아이들한테 되게 짜증나고 허무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너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봐라 하고, 저는 학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물론 아이들마다 성향마다 다르지만 애가 문제를 만약에 설명을 못하고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 그냥 버려. 이거 푼 게 아니야. 넌 푼 게 아니야. 푼 게 아니고 너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못해서 푼 게 아니니까 차라리 버려. 나중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틀렸는데 어떻게 틀렸는지 모르면 그 아이의 풀이를 같이 봐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싫어하면 차라리 저는 답지를 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지를 봐서 이 답지가 이 토론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답지는 토론 상대죠. 저도 애들 가르치다가 가끔 저도 답을 봐요, 풀어주고 나서. 왜냐면 분명히 내가 답지보다 잘 풀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답지 이 생각 못했어, 이런 거 딱 보면서 딱 보고, 봤지? 야 봐봐, 선생님이 더 잘 풀어.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이제 그런 답지를 뭔가 답지를 보면 진다가 아니라 뭔가 이 토론 상대, 다양한 풀이를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답지와 토론한다. 저는 그 개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사고력 수학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 아이가 사고력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게 3학년의 교과 과정에 3, 4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는 부분 사고력 수학 그 학원 교과에 녹아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배운 적이 없어요. 선행을 안 시키는 아이인데 네.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좀 혼란스러운데, 그럼 선행을 시켜야 되나? 이 오, 사고를 네. 풀기 위해서? 네. 아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저는 사고력 수학 학원들을 사실 그 취지를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변질은 좀 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사고력 수학을 하러 보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력 수학 하면 뭐 할 거라 생각하냐면 이제 1부터 100까지 더해봐, 이걸 이제 아이가 해보면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해결해 이걸 원하는데, 이제 다른 학원 다니다 온 애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주일에 반 오거나 오면은 이런 수업 딱 하면은
1부터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더해가지고 항수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저는 사고력 수학을 만약에 했는데 애가 여기 있는 문제를 못 풀어서 선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냥 선행을 시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어디 가서 부모님들 얘기할 때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선행학원, 뭐 선행학원이에요? 그래서 교과학원이에요? 사고력학원이에요? 교과학원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말에 약간 조금 이제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좀 약간 삐딱해가지고 아니 사고력하고 교과를 구분한다는 게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아니 그럼 사고력을 하면 교과가 필요 없는 거고 교과 수학을 하면 사고력이 안 길러지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력을 기르려고 보냈는데 얘가 교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선행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사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선행한다 생각하고 보내시든가 아니면 그냥 교과 학원을 보내시든가 하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이가 그 와중에 모르는 문제인데 자기가 막 생각하면서 머리 근육이 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전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네.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풀 수 없는 문제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다 와서 하나 힌트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가 머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거죠. 저는 아이들한테도 어머니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애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에 너무 강박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수학은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늘 강조는 하죠. 이해해야 된다. 근데 왜 이해하라고 강조를 하겠어요?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제가 3분의 1 나누기 3분의 1이 왜 3분의 1 곱하기 3이 되는지 애들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못해요. 근데 부모님 와서 우리 애가 오늘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애들은 그날 다 이해하고 가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로 계속 고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자꾸 이게 돌려 얘기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고력 수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 공식으로 풀어. 그러면 그냥 그만두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만약에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어. 뭐 고민해, 낑낑거려. 그러면 오케이. Why not?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학원이 결국은 보니까 선행을 하고 있더라. 사고력 학원인데 변형된 선행을 하고 있더라. 사실 저는 그러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네. 이제 다만 그 학원들의 역할이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다른 학원에 보내기 위한 어떤 그 뭐 전초기지 같은 아니면 경시대회에 내보내기 위한 어떤 전초지지 같은 역할을 저는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약간 변질이 됐거든요. 요거 참고하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만약 아이의 상황과 이런 게 더 좀 제가 들어야 되면은 뭐 DM이나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네. 저번에 왔을 때도 사고력 수학 누가 얘기하셨었는데 여기서. 네. 네네. 네네. 네. 네. 또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네, 1년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 가입하셨었고, 네. 로드맵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느냐. 저는 그 로드맵을 어떻게 짜면 좋겠느냐 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 우리 학원에 올 수는 없다. 근데 그 로드맵은 저번에 제가 강의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로드맵을 짜는 거를 로드맵을 몇 학년 때 뭐 해야 되고 몇 학년 때 뭐 해야 되고 몇 학년 때 뭐 해야 되고 몇 학년 때 뭐 해야 되고를 아시는 거는 그걸 듣는 거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성향과 상황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되게 어제 제가 셀레드에 올렸는데 제가 사실 되게 그런 걸 잘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들 오시면 제가 부모님들 놀랄 정도로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고 성향을 파악을 하거든요. 부모님들 깜짝 놀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어제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어떠냐고? 모르겠더라고 나는. 우리 애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맞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는 어떻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자기 자식한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는 어떤 뭐 진도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아이의 성향과 어떤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1단계고 그걸 가지고 로드맵을 짜셔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게 저의 좀 그거고 저 이제 뭐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우리 애는 이런데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냥 저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조금 이제 전문가를 만나보시거나 좀 상담해보시거나 하는 걸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로드맵 짜는 거. 근데 그게 진학 로드맵 막 이런 학습 로드맵 말고 아이의 성향과 학습에 대한 어떤 상태를 파악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우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막 꿇어 앉혀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외우기 싫어하는 애들을 위한 로드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외우기 정말 죽어도 싫은데 근데 우리는 걔가 안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못 하는 거예요, 걔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예. 특히 영재들 중에 뭐 고집 센 애들 있어요. 고집 정말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죽어도 안 해. 근데 영재들은 고집이 세서 이걸 안 한다 생각하시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영재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해도 여기서 막 도파민이 팡팡 터져요. 근데 굳이 내가 여기서 힘들게 내가 못하는 걸 해가면서 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거 못하네 라는 말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마다 다 이렇게 성향이 다르고 알고 보면 걔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를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 네.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돈을 내든 안 내든 아니면 뭐 온라인 오프라인이든 좀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아무나 찾아가지 않으셔도 좋겠는데 네, 그거는 별도 상담을 요합니다. 별도 상담입니다. 저한테 오시라는 거 아니고 별도 상담을 요합니다. 네. 네. 또 있으실까요? 질문? 네.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네. 그냥 이제 수학은 기본 연산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곱셈 나눗셈 이거 아예 모르고 있고 더하기 네. 빼기만 하는데 방학 때 조금은 같이 이제 해보고 싶은데 네.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그 수학적인 사고력을 더 키워줄 수 있을지 네. 네.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될지를 조금 알려주시면. 네. 일단 부모님이 이제 방학 때라고 하셨으니까 뭔가 좀 이제 방학 때만 하시는 특별 활동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좀 밀착해서 네.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선행학습 개념이 아니라 저는 약간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건데 이 구조화가 좀 돼야 돼요, 머릿속에. 구조화가 뭐냐면 애들이 딱 뭔가 문제 풀려고 할 때 이걸 꺼내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한다 생각하지만 와이프는 동의하지 않겠죠. 근데 와이프가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핀을 하나 꺼내와. 뭐 예를 들어 나 어디서 꺼낼지 모르겠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와이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 안방에 들어가서 오른쪽 그 장롱의 3번째를 열면은 거기 책상 뭐 서랍이 3개 있거든. 2번째 열면 거기 핸드폰 관련된 게 모여 있어. 그럼 거기 딱 꺼내오면 돼요. 근데 그런 작업 우리가 왜 못 해주냐? 우리가 애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와. 어디가? 아까 따라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디가? 지금 저기 동대문구에 사는 할머니 댁에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정자역에서 한번 들릴 거야. 전철 갈아탈 거야. 그럼 애가 막 참견할 거 아니에요, 오면서. 근데 애들한테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너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 선행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걸 배우면 이렇게 돼. 너 지금 더하기밖에 못하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지. 근데 3 더하기를 만약에 99번 해야 돼. 너무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할까? 나중에 이걸 우리가 99라고 그러니까 3 곱하기 99라고 하기로 했어. 배울 거야. 그리고 3을 7번 더하면 21이지. 그럼 거꾸로 3을 몇 번 더하면 21일까? 7번. 이걸 우리가 나누기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한번 쭉 같이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A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해라는 거에 너무 강박을 좀 느껴요. 근데 그 이해라는 게 사실 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목차를 훑어주신다 생각하시고 너 지금 이거 배우는데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고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고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고.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곱하기 모른다 하셨으니까 테크니컬 한 거는 동순우가 하는 거 되게 추천하고요. 2, 4, 6, 8, 10, 12, 14, 16, 18, 20. 3은 3, 6, 9, 12, 15, 18, 21, 24 이런 거 외우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11까지, 19까지 11, 22, 33, 34, 12 천천히 하겠죠? 12, 24, 36, 48 제가 애들한테 이 표 주고요. 표를 주고 채워봐 하잖아요? 초등학교 3, 4학년들도 의외로 못 채웁니다. 에? 못 채워요. 잘하는 애들도 못 채워요. 막 다 하면 틀려요. 그 표를 보면서 채워보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고학년 부모님들 계시죠? 고학년 부모님들은 이제 곱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소인수분해. 예. 그러니까 방학 때 미션을 예를 들어서 30 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네. 9구단을 외우는 거 가지고 연산 커브 안 됩니다. 네. 7, 8, 56.
근데 7, 8, 54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캐치할 수 있죠? 이상하다. 54가 7의 배수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학 때 한번 뿌리 뽑아오겠다. 애가 나의 말을 잘 들어준다 하면 소인수 분해를 좀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120 하면 어떻게 돼요? 120은 10 곱하기 10이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네. 119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 계신 분들 119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7 곱하기 17입니다. 이런 것들 캐치하게, 네. 이런 것들 캐치하게 도와주시면 연산은 이런 데서 늘어나는 거지. 연산 이런 데 늘어나는 거지. 구구단 뭐 열심히 집중하고 뭐 이런 걸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답을 했나요? 네. 네. 저는 누가 안 말리면 안 끝나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는 만큼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사고력 수학이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사고력 수학은 정말로 이게 그 목적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적은 우리 아이가 가서 수학을 재밌게 즐기고 정말 안 다루던 문제 한번 다뤄보느냐 요거를 접하는 거고요. 사고력 수학은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사고력 수학은 아무리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아무리 똑같은 문제하고 애들을 가르쳐도 얘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야,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은 진도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공식을 외우고 있느냐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도 얘기는 사실 약간 무의미하죠. 왜? 사고력 수학에는 진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은 제가 뭐 다른 학원을 이렇게 평가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고력 수학인데 중학교 문제를 갖다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공식을 미리 외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그만둬야 돼요. 네, 그거는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좀 근데 뭐 사고력 수학은 애들의 니즈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구조니까 좀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도는 중요하지 않죠. 저도 초등학교 애들한테 고등학교 문제 줘요. 네, 고등학교 문제 줘요. 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쉬운 문제라고 하신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중학교 문제 같은 걸 주고 이제 쉬워 보이는데 제대로 안 알려주고 공식을 안 알려주고 한번 고민해봐 라는 차원에서 쉬운 문제를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식으로 풀고 있다.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뭐 다른 학원을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기 뭐 DM이나 주시면 제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을 드린 걸까요? 네. 네. 이제 문장제 문제. 네. 문제를 끝까지 잘 안 읽잖아요. 네네네. 중요한 거 빼먹고 읽는다는 거.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수학적 문해력이 따로 있다. 네. 그거랑 다른 영어랑 다른 영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수학적 문해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 수학적 문해력은 저 말고도 이제 요즘에 류승재 선생님도 비슷한 영상 올리신 거 보고 좀 놀랐는데 놀란 건 아니죠. 뭐 다 똑같은 얘기 하니까. 얘가 그 문제를 딱 읽어요. 아, 모르겠대. 그럼 같이 가. 자, 해보자. 자, 해보자. 자, 뭐라 그랬어? 자, A가 어떻게 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 그래서 요걸 구하래요. 아,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보면은 그러니까 읽을 때 자, 해보자. 자, 뭐라고? 자, A가 B까지 간대요. 근데 세 칸씩 간대요. 그래서 근데 B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난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해볼게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장을 똑바로 안 읽는다라는 거를 뭔가 의지와 뭐 집중력의 문제를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읽는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끊어서 읽는 거예요, 진짜. 그냥 소리내서 읽게 시키시면 돼요. 소리내서 읽고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나한테 설명해요. 그리고 자주 제가 영상에도 보여드리는데 이게 문제 1번, 여기 1번 문장, 자, 2번 문장, 3번 문장 각각을 식으로 옮겨 이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로 문제를 소리내서 읽는다. 근데 이게 이거죠. 문제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뭘 뜻하냐면은 A와 B가 C까지 갈 때 A가 먼저 출발했는데 2시간을 먼저 출발했고 애들이 이게 머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막 뭐 교회 얘기하면서 했던 게
A가 먼저 출발해서 A가 2시간 먼저 출발해서 A의 속도로 가고 B가 그 다음에 몇 시간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주냐면 자 A가 먼저 출발했어. A가 먼저 출발했고 얼마의 속도로 가? 아 그렇지. 자 B의 속도 B가 출발했다. 자 이 속도로 가. 그렇지. 이렇게 읽게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못 읽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영상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딱 시각적으로 딱 들어와야 되는 거지 텍스트만 보고 이 문맥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훈련해 주시고 이걸로 안 고쳐진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따로 하는 거죠. 예. 드리블이 약해 애가. 축구 드리블이 약해. 그러면 축구를 많이 하다 보면 드리블도 좋아질 것이다. 아니죠. 드리블 훈련을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예 챗GPT한테 시키세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키고 싶어. 50개만 뽑아줘. 하면 애가 쫙 뽑아줘요. 예. 그래서 답을 안 구해도 돼. 답 안 구해도 돼. 이게 중학교 연립방식의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냥 딱 주고 요거를 식으로 바꿔. 네모 쓰고 세모 써서 식으로 바꿔라. 네. 세 명에게 사탕 7개를 나눠준다. 몇 개인가? 그러면 20일 나누기 3도 좋고 3 곱하기 네모는 7도 좋으니까 어쨌든 식으로 바꿔내라.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의자가 어쩌고 뭐 문제 나오잖아요. 뭐 누가 먼저 출발했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아예 개별적으로 훈련을 시키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도움은 뭐 챗GPT 괜찮고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좀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많이 고쳐집니다. 근데 이 습관은 들려야 돼요. 끊어서 읽는 습관. 네. 대답을 했나요, 제가? 네. 네. 더 있으세요? 네. 자체 교재를 쓰시는 거 아니면 시중? 뭐 제가 근데 학원 홍보를 한 건 아니어서 뭐 설명드린 거지만 예, 제 뭐 성격 지금 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애들한테 지금 자 뭐 무슨 교과서 자 몇 쪽 펴봐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으시죠? 네, 제가 야, 자 봐봐 이 교재 몇 페이지 펴봐. 야, 자 지금 몇 쪽 이렇게 하진 않죠. 네, 이렇게 하진 않고요. 당연히 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저의 뭐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마 또 감사합니다 하면 여기 또 몇 분 서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물어보기가 좀 그랬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와주신 분들 되게 감사하고 저는 사실 여기 제가 이게 뭐 여기 지금 뭐 홍보하러 오거나 뭐 책 팔러 온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 왜 좋아하느냐. 저는 진짜로 한국 수학 교육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근데 바뀌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왜냐?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고 애들도 너무 힘들고 다들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방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성립할 수도 없어요. 지금. 저는 정말 바뀔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